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통신, 특히 그 무선 통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확산 대역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테고요. 또 블루투스 네트워크에서도 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시간이 되면은 3G, 4G, 5G 뭐 이런 네트워크로 이렇게 대표되는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모바일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무선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선 네트워크를 이해를 하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확산대역 기술입니다. 확산대역. 스프레드 스펙트럼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주파수의 스펙트럼보다 훨씬 넓은 주파수를 이렇게 확대해서, 그러니까 주파수의 범위를 확대해서 어, 그 신호를 전송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주파수를 넓은 주파수를 쓴다는 건 대역폭을 넓게 쓴다는 거고, 대역폭을 넓게 쓴다는 거는 그만큼 대역폭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이렇게 고가의 어떤 자원이기 때문에 대역폭을 넓게 쓴다는 것은 그만한 어떤 다른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대역폭을 넓게 쓰는 대신에 그만큼의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왜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쓰는지, 또 스프레드 스펙트럼 그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산 대역 기술이 뭔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확산 대역 기술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술 세 가지를 소개를 할 텐데, 이 하나하나가 사실 뭐 상당히 이렇게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기는 좀 힘들고요.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정도로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기술이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인데, 프리퀀시 호핑, 그러니까 주파수를, 호핑이라는 게 건너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건너뛰. 주파수를 계속 같은 동일한 주파수를 쓰지 않고 주파수를 어떤 신호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어떤 채널이 있으면 채널 여러 개를 두고 그 채널을 계속 이렇게 하나의 채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채널을 계속 이렇게 건너뛰면서 신호를 갖다 이렇게 보내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초기 이제 와이파이에서도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썼는데, 지금은 와이파이에서는 쓰지 않고요. 주로 이제 블루투스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인데요.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 이 기술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약간 저속, 그러니까 뭐 한 10메가 내외 그런 어떤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확산 대역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성격은 조금 다른데, CDMA도 일종의 이제 확산 대역 기술이기 때문에 용도는 조금 다르지만, CDMA는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휴대폰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CDMA,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그러니까 여러 사용자가 채널을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각 사용자가 보내는 신호를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확산대역 기술이라는 게 뭔가, 확산대역. 개념 자체는 뭐 아까 제가 소개를 했지만은
스펙트럼을 주파수의 스펙트럼을 더 넓은 신호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주파수의 스펙트럼보다도 더 넓은 확산된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신호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데 필요한 주파수 신호의 대역폭 스펙트럼 대역폭보다 더 큰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기술을 통칭해서 우리가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이다, 확산 대역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개발될 때는 많은 기술이 통신 기술이 이제 군사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개발이 됐었는데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도 초기에 무선 통신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뭐 그런 무렵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도청을 못하게 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도청. 도청이라는 거는 어떤 무선 통신은 주파수만 알면은 뭐 공기 중에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주파수만 알면은 그 주파수의 그 신호 그 주파수의 그 주파수 주변의 신호만 분석을 해내면은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도청이 상당히 취약한 거죠. 무선 통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디지털 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아예 모든 어떤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그 디지털 데이터를 암호화를 한 다음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렇게 무선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무선 신호 그 자체를 내가 이렇게 수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해석을 못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이미 암호화가 돼 있으니까, 그죠? 키를 모르면 이제 암호화를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파수만 안다고 해서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암호화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슨 통신에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라는 게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주파수를 잘 알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목적을 보면 꼭 그런 어떤 보안 통신을 위해서만 쓴 건 아니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한다는 거는 이 무선 통신이라는 거는 이 공기 중에 막 수많은 어떤 주파수의 신호들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주파수, 인접한 주파수의 신호하고 이제 뭐 간섭이 생겨가지고 내가 보낸 신호의 왜곡이 생기고 뭐 이런 이제 잡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채널로 데이터를 계속 쭉 보내는데 그 채널에 잡음이 많이 꼈어. 그러면은 그 채널을 쓰지 않고 다른 채널, 이제 깨끗한 채널을 이렇게 쓰면은 통신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정 잡음 주파수 대역의 어떤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채널을 이렇게 다른 채널, 그러니까 대역이 이제 넓으니까 채널이 여러 개를 쓰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채널을 바꿔가면서 쓰면은 신뢰적인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제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보안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주파수 대역 어떤 채널을 쓰는지를 도청자가 이렇게 알 수 없게 주파수 채널을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CDMA나 뭐 이렇게 블루투스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응용을 하는 건데요. 주파수 대역 어떤 채널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으면 그 채널을 100개를 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막 사용하는데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건가 하는 걸 정의하는 걸 그 사용 패턴이라 그러면은 패턴을 거의 랜덤하게 임의화로 이렇게 패턴을 만들면은 그 패턴 내가 특정 시점에 2개 이상의 사용자가 동일한 채널을 사용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이렇게 낮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이렇게 내가 그 신호를 보내더라도 사용하는 채널은 동시에 사용하는 채널은 다를 테니까 그 멀티플 사용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그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멀티플 액세스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멀티플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나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주파수 대역의 어떤 대역을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더라도 채널이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블루투스 같은 거 보면은 블루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주파수 대역이 있다고요. 허가된 대역이 있는데 그 채널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그걸 갖다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데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패턴을 사용자마다 다르게 하면은 여러 사용자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블루투스 통신을 하더라도 그 두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채널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이렇게 낮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두 사용자 이상이 동시에 통신을 하더라도 같은 채널을 쓰지는 않을 테니까요.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신호가 겹치는 그 간섭이 생기는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채널을 멀티플 액세스가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목적이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신뢰적인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요. 가능하게 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보안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는 다중 접근, 다중 사용자가 어떤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접근해도 겹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프리퀀시 쇼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인데 프리퀀시 쇼핑 주파수를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 이러면요. 프리퀀시 이러면은 어떤 채널이 있으면은 그 채널의 중심 주파수 채널의 이 중심 주파수를 캐리 프리퀀시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캐리 프리퀀시 반송파 어디서 설명을 했냐면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강의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어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프리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채널의 중심 주파수 반송파를 프리퀀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채널의 주파수가 하나만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 채널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중심 주파수를 여기서 말하는 프리퀀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 신호를 전송을 하는데 말이죠. 한 개의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는데 그러면은 그 채널이 하나만 사실은 이제 필요한데 그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M개의 서로 다른 반송파 채널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데이터 신호를 변조할 때, 모듈레이션 할 때, 계속 이렇게 이 채널을 갖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변조를 해서 전송을 하는 그런 기술을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문제로 중요한 거는 이 M개의 채널이 있으면은 M개의 채널을 계속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이게 한 번은 뭐 몇 번 채널을 썼다. 그다음 몇 번 이렇게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쓸 텐데 그렇게 채널을 사용하는 패턴을 일정하게 하지 않고요. 그 알고리즘을 모르면은 절대로 이렇게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채널이 바뀌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유사 랜덤 코드 생성기, 슈드 랜덤 코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도청자는 지금 채널을 사용하는 패턴을 도저히 알 수 없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랜덤하게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이 그 유사한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게 완전히 다른 그런 패턴의 그 사용 패턴이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동시에 두 사용자 이상이 같은 채널을 쓰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확률이 아주 낮아지게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여러 명이 하더라도 동시에 이렇게 같은 채널을 쓰지는 않게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사 랜덤 코드 생성기를 통해서 사용 패턴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패턴을 모르는 그 제3자가 도청하기가 무지 어렵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지만 다른 사용자 패턴하고는 거의 겹치지 않게 거의 랜덤하게 패턴을 갖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그 블루투스 통신을 하더라도 다중 접근이 가능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어떤 채널을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채널에 지금 잡음이 많이 껴있어. 그러면 그 채널을 쓰지 않고 그 다음 패턴, 그 다음 채널, 클린한 채널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적인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잡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 내가 보낸 신호가 잡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수신자가 그걸 제대로 수신을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잡음이 없는 깨끗한 채널을 쓴다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블루투스 채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이제 대역폭이 예를 들어서 뭐 79MHz 정도 된다 이러면은 이 79MHz를 1MHz 단위의 채널 79개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와이파이 신호 하나는 1MHz 채널로 이렇게 이제 모듈레이션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 그때 초당 블루투스에서는 초당 채널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몇 번 바꾸는가 채널을 초당 1600번을 채널을 호핑하게, 채널을 건너뛰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내가 이 채널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쓰고 세 번째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초당 1600번이 바꿔지게. 그 79개 채널에서. 그래서 이 바꾸는 패턴 자체가 거의 랜덤하게 이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는 채널 패턴하고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 사용하는 채널 패턴이 완전히 거의 랜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겹치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다음 이 패턴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모르는 제3자는 지금 현재 그 사용자가 어떤 채널을 쓸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패턴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게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을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교적 이제 간단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인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앞에 프리퀀시 호핑 방법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데요. 내가 보내는 데이터 비트가 있으면은 데이터 비트가 뭐 1 또는 0 이런 이제 비트 값을 갖다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비트를 한 비트를 있잖아요. 한 비트를 실제로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n 비트로 바꿔. n 비트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비트 레이트가 n배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n배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예전에 비트 레이트하고 대역폭하고 관계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n배로 비트레이트가 늘어난다는 건 대역폭이 그만큼 이렇게 정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은 스펙트럼의 대역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n비트 확산 코드, 이걸 보통 확산 코드라고 스프레딩 코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칩 코드라고도 하는데요. 칩 코드라고도 하는데, 일단 확산 코드를 곱해가지고 n비트로 만들어. 그리고 n비트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 확산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넓은 어떤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기본 개념이? 와이파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은 알 텐데,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초창기 와이파이 네트워크는
2.4GHz 대역의 주파수를 썼는데 지금도 쓰고 있고, 물론 이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와이파이를 많이 우리가 이제 쓰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더 이렇게 주파수로 와이파이에 할당을 해 왔는데요. 초창기 2.4GHz 주파수를 썼는데, 이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냐면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예요. 실험용으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뭐 병원에서 사용하는 뭐 이렇게 장치들 뭐 이런 그러니까 누구든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이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 주파수, 블루투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2.4GHz 와이파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장치들이 주변에 무지 많다. 그러니까 그 많다는 이야기는 잡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환경은 잡음이 엄청 많은 환경이고요. 잡음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낸 신호를 수신자가 제대로 수신을 못하고, 그럼 내 재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재전송. 그러니까 재전송을 해야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신호 하나, 정보 하나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고, 그러니까 전송 속도가 늘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비트로 이렇게 확산해서 보내는데, 이 M비트 확산 코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M비트 중에 거의 50% 이하, 한 50% 가까이의 비트가 잡음에 의해서 손상이 되더라도 수신하는 데서는 있잖아요. 수신하는 데서는 이게 11비트를 수신했을 때 11비트 중에 이제 막 깨진 비트들이 수신이 되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 11비트 중에 5비트 정도까지는 깨지더라도 나머지 6비트를 가지고 손상되지 않는, 잡음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은 비트가 6비트를 가지고 이것은 그러니까 1이다, 0이다를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스프레딩 코드, 칩 코드를 갖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 잡음이 어느 정도 생기더라도 원래 데이터 0과 1을 구분 가능하도록 이렇게 칩 코드를 설계하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대역폭을 n배로 이렇게 늘려서 보내면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하면은 대역폭은 그만큼 늘어나서 비용은 그만큼 증가하지만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 없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전송 속도를 높이는 데는 오히려 재전송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 스프레딩 코드, 칩 코드 하나를 가지고 한 비트만 이렇게 전송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칩 코드 하나만 이제 썼다는 거거든요. 스프레딩 코드 하나만 써서 이 하나를 써가지고 이 스프레딩 코드 11비트를 수신했을 때 이걸 보고 이거는 0인지 또는 1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전자기술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서 칩 코드를 설계할 때 칩 코드를 여러 개를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이 칩 코드를 수신했을 때는 이거는 00, 뭐 01, 10 이렇게 이제 여러 비트를 갖다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게, 여러 비트를 전송할 수 있게 그렇게 발전을 시켜왔어요. 실제 이제 우리 와이파이에서는 하나의 칩 코드를 가지고 여러 비트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CCK 칩 코드 방식, CCK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칩 코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칩 코드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이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를 보내더라도 각 보내는 사용자의 칩 코드하고 사용자가 보내는 데이터 비트를 수신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게, 대신 이제 각 사용자마다 칩 코드를, 서로 다른 칩 코드를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을 CDMA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CDMA가
목적은 좀 다르지만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적용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유사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 소개를 했는데, 사실 CDMA 기술은 엄청나게 이렇게 복잡한 기술이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념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가장 간단한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이 사실 개념을 설명할 때 이제 많이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요. 처음에 와이파이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이제 스프레딩 코드, 칩 코드를 이제 바크 코드라고 그러는데, 바크 코드. 이 바크 코드에서 n을 11로 썼어요. 11. 그리고 코드는 하나밖에 없어. 코드를 하나만 썼어. 바크 코드. 그래서 와이파이에서 초창기 와이파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이 바크 코드를 적용해서 실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상용할 때는 바크 코드를 쓰질 않고요. 전송 속도가 이거는 그러니까 바크 코드 하나를 가지고 한 비트만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송 대역폭 요구는 11배로 늘어나는 반면에 실제로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비트레이트, 비트율은 이제 낮아서 실제 상용할 때는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개념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이렇게 유용하기 때문에 바크 코드를 가지고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대부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용할 때는 CCK, 앞에 설명한 CCK를 썼어요. 와이파이에서. 초창기에 이제 이 와이파이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인데, 스프레딩 코드인데, 이런 거예요.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스프레딩 코드가 뭐냐면 요거예요. 스프레딩 코드가 11비트짜리 요건데요. 이게 1011011100 이런 건데, 이 내가 보내는 데이터 비트가 0, 1 이렇게 있으면요. 이 0, 1을 이 스프레딩 코드, 칩 코드랑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11비트짜리 신호, 뭐 디지털 신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식으로 변조해도 잘 똑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11비트 신호로 이렇게 바꿔서 11비트를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11비트를 보내는데 이 스프레딩 코드를 설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1과 0을 스프레딩 코드를 써서 변환을 해서 11비트짜리를 만들면은 이때 나오는 이 실제로 전송해야 될 11비트가 완전히 정반대가 되게 0과 1을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1 같은 경우는 11비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10, 11, 0, 1, 1, 1, 0, 0, 0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0에 대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완전 정반대가 되게. 반대가 되게 0, 1, 0, 0, 1, 0, 0, 0, 1, 1, 1 이렇게 되게 스프레드 코드를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 전송하다 보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잡음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낄 수가 있잖아요. 잡음이 끼면은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보낸 1에 해당되는 그 코드를 11비트를 보냈는데 이게 잡음이 껴가지고 이게 0으로 바뀌었고, 이것도 1로 바뀌었어. 이것도 0으로 바뀌고, 이것도 0으로 바뀌고, 뭐 예를 들어서 바뀌었어. 잡음이. 그 나머지는 이렇게 수신이 제대로 됐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잡음의 영향을 갖다가 4비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손상이 됐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나머지 7개, 요거를 7개만 가지고 이 7개 비트를 정상적으로 수신한 이 비트를 보니까 이거는 0은 아니다는 것을 수신자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7비트 이건 보더라도 이 7비트가 0하고는 완전히 0에 해당되는 7비트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죠? 0에 해당되는 7비트하고는 여기 보시면 완전히 요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신된 7비트만 가지고도 이거는 0이 아니고 1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0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잡음이 강한 이런 환경에서 재전송 횟수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가 바크 코드고, 이 바크 코드를 적용해서
적용한 기술을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역폭은 당연히 커지죠. 왜냐하면은 비트 레이트가 11배로 늘어났으니까 11배만큼의 대역폭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잡음에 상당히 이렇게 강해서 와이파이 같은 이런 잡음이 강한 그런 잡음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적합한 그런 이제 확산 대역 기술로 개발을 했었다는 거죠. 이제 이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은 이렇게 바크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레딩 시퀀스가 이렇게 11비트고 11비트짜리 하나의 코드만 썼는데요. 그 뒤에 이제 컴플리멘터리 코드 킹 기법들을 계속 이렇게 발전을 시켜 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칩 코드를 여러 개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칩 코드 하나를 가지고 여러 비트를 표현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CCK4 같으면은 칩 코드 하나를 가지고 4비트를 이렇게 전송할 수 있고, CCK8은 칩 코드 하나를 가지고 8비트를 전송할 수 있게. 그러니까 대역폭은 칩 코드의 비트 수만큼 대역폭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 다음에 그 코드 하나로 여러 비트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트 전송률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바크 코드에 비해서 그렇게 개발해서 현재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이 CCK를 주로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고속으로 전송할 때는 이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 대신에 OFDM 기술을 적용해요. OFDM 고속 와이파이로 이렇게 고속에 뭐 50메가, 100메가, 150메가 이런 식으로 고속 전송을 실현할 때는 이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 대신에 OFDM 기술은 제가 다중화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OFDM 기술을 적용하는데 현재도 이렇게 여러분들 뭐 그런 걸 느꼈었겠지만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고속으로 전송을 하다가 전송 속도가 이렇게 느려질 수 있거든요. 잡음 환경이 이렇게 좀 잡음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OFDM을 쓰다가 전송 속도를 낮추면은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로 바꾸어서 전송을 하게 돼요. 그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 중에 CCK 기술을 이렇게 와이파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CDMA 기술을 소개할 텐데, CDMA. 앞에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CDMA 기술 자체가 무지 복잡한 거고요. 이 CDMA 기술이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데이터 통신 교재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내용만 여기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N명의 사용자가 있으면은 사용자 수만큼 칩 코드를 생성하는데요. 칩 코드를 생성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비트로 표현되는 그런 칩 코드를 만드는데 이 칩 코드가 오소고늘한 직교하는 칩 코드다. 직교 칩 코드를 생성해요. 이때 이제 칩 코드는 신호 세기를 나타내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n개의 연속된 그런 이제 비트로 표현한다. 각 비트가 예를 들어서 0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는 그런 걸로 이렇게 n개의 연속으로 표시하고 이때 n은 이제 사용자 수만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생성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중에 좀 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4명이다 이러면은 칩 코드를 생성하는데 사용자 1을 위해서 사용자 C1을 위해서는 코드 값을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사용자 2는 C2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이런 식으로
4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의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직교 칩 코드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직교, 오소고날 칩 코드인데요. 칩 코드를 서로 곱하면은 그 값이 곱해서 신호의 세기를 갖다 이렇게 서로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신호의 세기를 다 더해 보면은 그게 신호의 세기가 0이 되는 이런 코드를 직교 칩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칩 코드가 2개가 있는데요. 칩 코드가 2개 있는데 이 칩 코드는 각각은 전부 다 있잖아요. 서로 곱하면은 서로 곱한다는 이야기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죠. 곱해서 이렇게 더하면은 이 신호의 세기가 0이 되는 이런 코드를 직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직교한다. 우리가 OFDM 할 때도 직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죠? 직교, 오소고날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오소고날을 서로 곱했을 때 신호의 세기가 이렇게 0이 되는 이런 거를 여기서 이제 직교 칩 코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각 사용자별로 서로 다른 칩 코드를 할당하고요. 어떤 데이터를 송신할 때 송신 비트가 0이면은 송신 비트가 1이면은 그걸 표현할 때 신호의 색이 플러스 1로 표현하고요. 내가 송신할 비트가 0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표시되는데 송신 비트를 내가 송신하는 비트가 있으면 이 송신 비트를 자신의 칩 코드하고 곱한 후에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으로 이렇게 이제 모듈레이션해서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곱한 후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사용자가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의 칩 코드하고 자기가 보내려고 하는 비트하고 곱해가지고 이렇게 막 전송을 하면은 여러 사용자가 전송한 신호가 다중화돼 가지고 이제 와이파이 채널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죠? 아니 뭐 여기 CDMA를 와이파이에서 쓰는 건 아니지만 저기 모바일 네트워크 채널로 이렇게 다중화돼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다중화된 어떤 수신 코드를 내가 수신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A라는 사용자가 보낸 신호를 추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송신자 A의 칩 코드를 수신된 다중화된 이 코드하고 이 칩 코드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곱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 데이터 비트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직교 칩 코드를 생성을 하고 직교 칩 코드를 사용자한테 이렇게 할당하는 이런 방식을 CDM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DMA가 이렇게 모바일 네트워크에 여러 사용자가 같은 채널로 신호를 동시에 이렇게 보내도 수신하는 쪽에서 누가 보내시는지를 이렇게 적절하게 해석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다중 접속에 이제 그러니까 모바일 네트워크 다중 접속에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개념을 이제 조금만 더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사용자가 C1, C2, C3, C4 이렇게 4명이 있는데 4명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칩 코드를 할당했고요. 물론 칩 코드는 서로 오소고날 직교하기 때문에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0이 되는 그런 코드가 할당이 됐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내가 C1은 지금 비트 제로 값을 보내고 있고요. C2도 제로 값을 보내고 있고 C3는 지금 0을 보냈으니까 안 보내. 안 보내니까 사일런트. 안 보낸다. 안 보내면은 그 값이 여기 신호 세기가 0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인 경우는 플러스인데 플러스 1인데 0이면 신호 세기가 없는 거죠. 신호를 안 보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신호 세기가 0이에요. 0.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제 곱하는 거예요. 내가 1빛 마이너스 1을 하는데 이 마이너스 1을 자기의 칩 코드를 곱한다는 거죠. 이렇게 칩 코드를 곱해가지고 자기 칩 코드를 자기 칩 코드 여기 있지. 여기 잘못됐네. 자기 칩 코드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만들어. 자기의 칩 코드하고 곱해서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칩 코드하고 이렇게 곱해서
신호를 만들고 자기 칩 코드하고 이걸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이런 신호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중화된 신호가 이런 형태의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신호를 다중화해서 전송하더라도 수신하는 쪽에서는 여기서부터 내가 C1이 보낸 데이터를 내가 수신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에다가 C1의 칩 코드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C1이 보낸 비트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 0이잖아요. 0이 되는. 그래서 내가 C1이 보낸 각 사용자가 보낸 이런 어떤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CDMA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비트를 보내는데 여기서 보시면 칩 코드를 이제 4비트를 썼으니까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사용했지만, 맞지만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이렇게 신호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그 대역의 주파수를 써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이 높다. 그래서 이동통신에서 많은 사용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용자한테 데이터 전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CDMA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CDMA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칩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좀 설명했고, 지금 곱하고 뭐 더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럼 지금 칩 코드가 4비트인데, 숫자 4개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어떤 스칼라 곱, 여기다가 뭔가 숫자를 이렇게 곱한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칩 코드의 값을, 신호의 세기를 그만큼 이렇게 그 배수만큼 높여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신호의 세기를, 칩 코드의 신호 세기를 그만큼 배수만큼 높인다. 이런 이야기니까, 플러스 신호는 2배, 마이너스 신호도 이렇게 2배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너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그 칩 코드, 또는 칩 코드의 신호 세기가 이렇게 늘어난 이런 이런 값을 2개를 곱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때 각각의 대응되는 요 값, 요 엘리먼트들끼리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그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1하고 플러스 1을 곱하면 1이고, 그죠? 그 다음도 플러스 1과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1과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여기 또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게 뭐냐면 결과가 0이 된다. 곱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칩 코드 연산할 때. 더셈은 대응되는 컴포넌트, 대응되는 요소끼리 이렇게 더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서 새로운 형태의 칩 코드 형태의 값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더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산은 뭐 간단하고요. 스칼라 곱 곱셈하고 내부 곱셈하고 더셈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앞에 있는 저건데요. 그러니까 사용자 C1, C2, C3, C4가 이제 자기 비트하고 칩 코드하고 곱해서 이렇게 이제 전송을 하면은 그게 이제 다중화된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다중화된 데이터인데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그 중에서 C1이 보낸 데이터를 수신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수신된 다중화된 데이터에서 C1의 칩 코드를 곱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다중화된 데이터는 앞에 보시면은 C1이 보내는 데이터 비트 D1에다가 칩 코드 C1을 곱하고, D2에다가 칩 코드 C2를 곱하고, D3에다가 C3를 곱하고, D4에다가 C4를 곱해서 이걸 다 더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다중화된 데이터죠, 그죠? 다중화된 데이터.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동시에 전송이 되는.
그리고 이제 C1의 칩 코드를 갖다 곱하면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C1이 보낸 그런 데이터 비트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앞에 제가 설명했던 이 연산을 이제 활용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곱하고 스칼라 곱입니다, 그죠? 이렇게 스칼라 곱을 하고 이렇게 스칼라 곱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고요. 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하고 이렇게 다 더하고 이렇게 다 더하는 거죠. 더하고 거기다가 C1의 칩 코드를 inner production 내부 곱셈을 하는 거죠. inner production을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제 다중화된 데이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1의 칩 코드 이거잖아요. 그러면 값이 다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4인데 여기에 이제 그 사용자 수가 4잖아요. 사용자 수 4명이잖아요. 여기다가 4를 나누면 이게 수신된 데이터. 지금 수신된 데이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뭐냐면 이게 비트 0이잖아요. 그래서 0비트를 수신했다. 그러니까 C1은 현재 비트 0을 여기 보시면은 C1은 지금 비트 0을 송신했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수신할 수,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리고 이제 CDMA에서 또 기본적인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이제 그러면 칩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건데요. 칩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가. 칩 코드를 만드는 기본이 월시 테이블이라는 걸 쓰는데 월시 테이블을 쓰는데 이것도 기본 개념만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한 비트 값은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값 하나, 0 또는 원칩 코드를 쓰는 거죠. 숫자 하나로 구성되는 원칩 코드를 만들어내. 이게 이제 플러스 1을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월시 코드 1이고요. 칩 코드 숫자 하나짜리 원칩 코드예요. 그리고 두 명이 사용할 그런 칩 코드를 만든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가 원칩 W 지금 여기 칩 W1이니까 뭐 각각 W1이 되겠지만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네 번째 얘기는 뭐냐면 반대 역으로 배치를 해요. 역으로 배치를 하는데 지금 이거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W1이 전부 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의 반대 마지막 요 네 번째는 반대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갖다 배치하면 이게 두 명을 위한 월시 테이블이 되고요. 월시 테이블이 되고 이 각각 이렇게 이게 두 개의 칩 코드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네 명을 위한 월시 테이블 4는 네 명을 위한 칩 코드는 여기 보면 여기에 여기 W2 여기도 W2 여기도 W2 그리고 요거는 W2의 역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값이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배치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이 4명을 위한 칩 코드 하나씩 이렇게 이제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칩 코드가 만들어진다. 이런 월시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칩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 월시 코드가 어떻게 직교 칩 코드를 만들어내고 이런 정면 같은 거는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월시 테이블을 써서 칩 코드를 사용자 수만큼의 칩 코드를 만들면 그게 직교 칩 코드가 된다. 그 직교 칩 코드를 사용해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비트를 전송하더라도 수신자는 송신자가 보낸 송신자의 칩 코드만 알면은 다중화된 데이터에다 송신자의 칩 코드를 곱하면은 그 결과가 송신자의 데이터 비트를 갖다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값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무선 통신에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이제 기술 중에 하나인 확산 대역 기술의 개념에 대해 소개를 했고요. 그 중에서 블루투스에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와이파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이동통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까지 소개를 했는데 상당히 복잡한 그런 기술을 제가 아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부족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관련되는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